기가은비 기술 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본 영상에는 프리픽스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과정 수업, 가족의 식사 계획, 가족의 식사 선택과 평가. 오늘의 질문. 가족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가족 밥상을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 밥 한 번 먹자는 무슨 뜻인가요? 정말 밥이 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밥 한 번 먹자는 상대와 친해지고 싶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밥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밥이 들어가는 또 다른 말 중에 한솥밥을 먹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한솥밥을 먹었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한솥은 정말 이런 전기 밥솥이나 가마솥처럼 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솥에서 지은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죠? 바로 식구입니다. 식구는 밥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밥을 입으로 같이 먹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는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수업의 주제는 가족의 식탁입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 100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식탁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멘티미터를 통해 받아봤습니다. 3개씩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 학교 친구들은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많이 응답한 단어가 크게 표시되도록 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 음식, 대화, 따뜻함, 화목함, 사랑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네요. 이런 것들이 차려지는 장소가 바로 가족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족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의 답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봅시다. 가족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 식사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외식과 간편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기호를 모두 고려한 식사를 준비해서 가족을 배려하고 식사를 준비해준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갖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식사하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나요? 이런 것들이 갖춰진 식사 자리가 가족 간의 식습관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 식사의 효과를 살펴보며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식사를 하면요, 건강해집니다. 골고루 먹게 돼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잔소리를 들어서라도 건강하게 식사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편식도 줄어들고 비만, 살이 찌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똑똑해져요. 가족 간의 대화가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의 경우 이런 경험이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안정감이 높아져요. 이건 혼자 밥을 먹는 습관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요 화면 속 그림처럼 혼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술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부적응 행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식사 예절을 배워요. 사회 규범을 습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젓가락질 잘 하시나요?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질 같은 것을 배우다 보면 올바른 예절을 가지고 식사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해져요. 가족 간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같은 밥을 먹는 사이, 그러니까 연결된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질문 2는 어떤 밥상을 만들어 가야 할까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가족 식사에 대한 우리 학교 친구들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구글 클래스룸 사전 설문지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나요? 함께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 학교 친구들은 60.2%가 거의 매일 같이 밥을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밥상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네요. 한편 거의 같이 먹지 않는다는 답변은 4.6%로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은 함께 식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답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게요. 그렇다 라고 답변한 친구가 53.7%, 보통이다 라고 답변한 친구가 43.5%입니다. 아니다 라고 답변한 친구는 거의 없지만 보통이라고 대답한 친구가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같이 먹든 따로 먹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싶나요? 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앞과 달랐는데요. 무려 79.6%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에 가족끼리 함께 식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은 53.7%였는데요. 막상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룬다면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의견은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어쨌든 여러분도 미래의 어른이 된다면 이런 밥상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밥상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밥을 먹으러 오고 싶은 식탁이 되어야 하겠죠? 그 밖에 밥을 먹으러 오고 싶은 분위기여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지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관련 내용을 교과서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족의 식사 선택 기준입니다. 가족이 올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영양과 기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양이라는 것은 식품의 성분을 몸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영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호라는 것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호라는 것은 선호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밥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리적인 특성과 필요로 하는 영양소 종류와 양이 다르게 되니까 이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애 주기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주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연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 되면 못 먹는 음식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음식을 먹기 힘들어 할까요? 맞아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먹기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식사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식사는 가족 구성원들의 기호,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고요. 한편으론 가족끼리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영양과 기호를 고려해서 밥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영양적 요구를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영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에요. 먼저 영유아입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성장에 많은 영양이 요구되는 시기고 식습관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식품을 구성해서 먹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기들이 우유를 떼고 나서 먹게 되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이유식이에요. 그래서 이유식은 소고기도 넣고 과일도 넣고 채소도 넣으면서 다양한 맛을 보게 해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아동을 볼까요? 아동기는 이제 걷고 뛰기 시작하는 시기를 지나서 활발하게 신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필요하게 되죠. 청소년기는 성장 급등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성장 급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키와 몸무게가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몸을 구성하기 위한 성분인 단백질, 칼슘, 철분이 필요해집니다. 단백질은 왜 필요할까요? 근육이 생기고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철분은요? 여성의 경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월경입니다. 철분은 약간 비릿한 맛이 나요. 피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남성의 경우에도 근육을 구성하는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이 철분이기 때문에 철분의 섭취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청장년 시기를 볼게요. 결혼한 젊은이를 장년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기에는 뼈의 건강과 피로 회복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섭취가 필요합니다. 왜 피로 회복이 필요하죠? 맞아요. 직장인이기도 하고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이죠. 오로나민 C, 비타민 음료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피로 회복을 위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예능이나 광고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죠. 노년, 노인기를 뜻하는 건데요. 이때는 생리 조절 기능,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숨을 쉬고 소화시키고 몸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다 생리 조절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기에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뼈에 구멍이 생기는, 맞아요, 골다공증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기질의 섭취가 매우 필요하죠. 가족 구성원의 기호적 요구를 높이기 위한 사항도 살펴볼게요. 기호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색, 향미, 맛, 질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색입니다. 색은 밝고 따뜻한 색은 부드럽고 달콤한 것을 연상시키고 탁하고 차가운 색은 쓰고 떫은 맛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적절히 고려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슈크림은 무슨 색깔이죠? 하얗고 노랗죠. 이런 것들을 보면 달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검붉은색, 짙은 색깔의 고기는 어떤가요? 먹기 싫죠. 탔나? 상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향미라는 것은 향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을 의미합니다. 어떤 향을 느끼면서 우리가 맛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죠. 비슷한 향미의 식품을 한 가지 식사에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끼한 냄새가 나는 음식 옆에 느끼한 냄새 이런 게 반복된다면 느글거릴 수 있겠죠? 이번에는 맛입니다. 맛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고 맛의 상호작용을 적정하게 응용해야 합니다. 음식마다 맛있는 온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차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탄산음료가 그렇죠. 미지근한 탄산음료만큼 맛이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또 맛의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응용해야 합니다. 매운맛 옆에 매운맛, 또 매운맛인 음식, 온통 빨간 음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쉽게 음식을 먹기 힘들겠죠? 또 다른 예로 우리 요즘 단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맛에 변화를 주면 더 많이 맛있게 먹게 됩니다. 이번에는 질감입니다. 질감은 먹을 때 느껴지는 촉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리 시 일어나는 변화를 최소한으로 해서 식품 고유의 질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사각사각해야 맛있죠. 사과를 삶는다면 질감이 어떨까요? 먹기 싫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또 고기를 구울 때도 소고기의 경우 너무 많이 굽게 되면 질겨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엔 추가 질문입니다. 외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외식하는 날이라는 예능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외식을 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능으로 제작될 정도로 외식은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일단 외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외식은 바깥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바깥에서 만든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사다 먹는 것도 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가족 생활 양식 변화로 외식을 하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많아지고요.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기 좋은 구조가 되면서 외식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외식 메뉴를 좋아하시나요? 짜장면? 탕수육? 피자? 치킨? 삼겹살은 어떠세요? 외식하는 날에서 개그우먼 홍윤아는 남편인 김민기와 함께 냉삼을 먹었는데요. 냉동 삼겹살을 냉삼이라고 하죠. 냉삼 참 맛있죠.
이 냉삼처럼 외식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보통 나트륨과 지방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짜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기 때문이죠.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먹게 돼서 고열량의 식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2명이서 삼겹살을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인분? 2인분? 3인분? 홍윤아 부부는 냉삼을 무려 10인분이나 먹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과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잦은 외식을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과 편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을 꼭 해야 한다면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음식 먹고 탈나면 안 되겠죠. 똑똑하게 외식하는 몇 가지 팁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한 한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가 한정되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영양소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고기를 먹을 때, 그러니까 육류 요리를 먹을 때는 채소를 곁들여 먹습니다. 밑에 보면 닭을 요리하는 2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왼쪽 음식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삼계탕 내지는 백숙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치킨이죠. 조리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삼계탕이 좀 더 치킨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물로 조리한 음식은 기름을 덜 흡수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같은 재료라도 더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포만감이 든다면 후식은 생략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배가 빵빵하게 찬 거 보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후식배, 밥배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비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활동, 가족 밥상 콘테스트.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함께하는 식사에 만족하고 있나요?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최고의 밥상을 선택해 봅시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양적, 기호적 요구를 분석해보는 활동입니다. 1번만 작성해보면 되는데요.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 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칸이 나와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2명일 수도 있고요. 4명이 넘을 수도 있죠. 2명이라면 2칸만 작성하시고 4명이 넘는다면 최대 4명까지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볼게요. 할머니를 적었죠? 영양적 요구, 칼슘의 섭취가 필요함. 노인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의 섭취가 필요할 수 있겠죠. 교과서 57쪽,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적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배웠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호적 요구는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음식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선호함.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1번만 작성을 해보세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밥상을 제안해 봅시다. 앞에서 우리 가족의 요구를 분석했는데요. 그것에 맞는 밥상 사진을 찾습니다. 그 밥상 사진은 컴퓨터 혹은 휴대폰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패들렛을 활용할 것인데 패들렛 제목에는 학번과 이름을 써서 누군지 밝혀주세요. 사진을 올리고 밥상 컨셉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써서 어떻게 요구를 반영했는지 그리고 어떤 컨셉의 밥상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게시글에 올려준 패들렛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반 밥상 콘테스트 화면이 나옵니다. 포스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화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저장했던 사진을 클릭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처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밥상 콘테스트 화면에도 보일 거예요. 제목에 학번과 이름을 쓰고요. 밥상의 제목은 따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밥상 컨셉에 맞는 센스 있는 이름을 붙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왕이 될 밥상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의 영양적, 기호적 요구를 반영해서 설명을 잘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반찬을 좋아하는 동생, 기호적 요구죠. 혈당 조절이 필요한 어머니, 영양적 요구고요. 위장이 약한 아버지, 영양적 요구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왕의 수렵상에 사용되던 식기를 사용해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 업로드 후에는
다른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친구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가족 밥상은 우리 가족의 취향, 사랑, 행복이 녹아져 있는 자리입니다. 행복한 가족 밥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